어제는 날씨가 정말 너무 봄날 같았어요. 모처럼 쉬는 날이었지만 저는 정기검진이 있어서 운터젠 마을에 있는 슈피탈 종합병원에 갔었어요. 갈 때는 우편버스를 타고 갔었고요. 돌아올 때는 운터젠 마을도 구경하고 그리고 인터라켄 아래강 쪽으로 산책하면서 제가 사는 마텐으로 돌아왔는데요. 인터라켄, 운터젠, 마텐 요 지역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베델리라고 불러요. 베델리는 스위스식 독일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여행 오셨던 인터라켄이 바로 그 베델리 지역이에요. 편편한 들판이란 뜻입니다. 저는 베델리의 마텐 동네에 살고 있고요. 오늘의 제 얘기는 운터젠 마을 그리고 인터라켄 아래강을 배경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어쩌다 이곳에 살게 되었는지 제가 코시국대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수다 영상을 보시고 몇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스위스로 떠나올 당시 영어나 다른 외국어는 준비된 상태였는지 또 그 이후에 직장 생활에 대한 것들 2부 얘기도 기대한다라는 댓글이 있길래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가 봅니다. 1편 이야기가 서울에 취직이 돼가지고 순이 이모집에서 신세진 얘기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오늘은 그 이후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서울에서 2년 정도 그렇게 순이 이모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여행사를 다녔다라고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스토리가 또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연히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보게 된 책 있잖아요. 바로 전혜린 씨가 쓴 일기장과 수필집이었는데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는 제목의 전혜린 씨가 직접 쓴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일기장 속에서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라는 소설을 만나게 돼요. 그 소설은 전혜린 씨가 독일 고학생 시절 번역했던 소설이었고 사실 당시 엄청 고생해서 몇 달 며칠 밤을 샜는지 엄청 힘들게 번역을 한 그 소설을 한국에 보냈는데 출판사 측에서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번역을 했으니까 너는 원고료를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의 통보를 받았던 모양이죠. 그날 그녀가 그 일기장에다가 상관없다. 이것은 나 전혜린이 번역한 것이니 다른 것이다 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는데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멋있어 보였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거는 다른 것이니까 전혜린 씨가 번역한 생애 한가운데를 꼭 구입해서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구도 서울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혜린 씨가 번역했다는 생애 한가운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거를 읽으니 전혜린 씨가 아니라면 다른 것이니까 루이제 린저 씨가 쓴 그냥 오리지널 미테 데스 레벤스 생애 한가운데를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생각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혜린 씨가 정말 좋았나 봐요. 행동해요. 즉 독일어를 배워서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으니까 독일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가는데 어쨌든 독일로 유학을 가요.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그것도 제가 서울에 살았더라면 서울 사람이었더라면 서울에는 남산에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독일 어학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에는 그런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배우지 말고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괴테 인스티튜트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가게 되죠. 일단 갔어요. 가서 가자마자 했던 일이 북한들룽이라고 그 독일어 한마디도 못했었는데요.
일단 종이에 적어가지고 나는 이 책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없대요. 주문을 해야 되니까 주문을 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은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주문하는 거였어요. 진짜 독일어 한마디도 못할 당시에 종이에 적어서 갔는데, 요즘 세상은 왜 한마디도 할 줄 몰라도 구글 번역기라든가 다른 앱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외국어로 얼마든지 적고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던 시절이라 갖고 공부할 맛이 좀 나는 게 아닌가. 가끔 그 옛날이 참 그립고 좀 인간다운 사람으로서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데, 요즘같이 AI가 있고 모든 게 편해지고 쉬워지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고, 열심히 무엇이든 시도하고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때가, 조금 부족하게 살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무튼 말이 살짝 샜는데 어쨌든 그렇게 독일로 갔고 독일어를 익혔죠. 잘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도 잘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독일어를 조금 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 대구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일자리를 찾았겠죠. 그래서 순이 이모 집에서 그렇게 신세를 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첫 직업은 진짜 또 우연히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독일 어학연수를 마치고 대구를 가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모 집에 이제 신세를 지면서 어느 날 카페에서 잡지책을 보는데 어떤 한 여성분이 투어 컨덕터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전에는 승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데 시간의 여유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번다,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당시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한 상태고 독일 어학연수도 끝난 상태니까 백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딱 이거다 싶은 거예요. 무료로 여행도 할 수 있고 돈도 번다, 이런 단순한 생각에 이 투어 컨덕터라는 직업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분이 소속해 있는 곳이 피플앤피플이다. 노동청에 소속된 곳인데 자기는 거기를 통해서 일거리를 얻는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피플앤피플이라는 곳을 알아내야 되니까 114인가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고 갔더니 학원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3개월 코스인데 제 기억으로 6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금액을 내고 등록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그것에 관한 직업 교육을 시켜주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들었죠. 근데 그때 저는 또 모아놓은 돈도 전혀 없었고 학생 신분에서 이제 막 독일에서 왔는데 돈이 어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 돈 내놔라 이러면은 당장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지 말고 대구로 내려오라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제가 가장 또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저희 외삼촌, 외삼촌이 당시에 이제 은행장으로 계셨는데 그 은행으로 외삼촌을 찾으러 갔어요. 일단 돈이 제일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은행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쉽게 이제 그 은행을 찾아가 가지고 만나 뵙죠. 그리고는 다짜고짜 삼촌 나 이거 배우고 싶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좀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3개월 후에 직업을 갖게 되니까 돈을 벌어서 돈을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돈을 빌렸어요.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나자 생각만큼 일거리가 빨리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그 학원을 다녔던 기수들끼리
툭하면 뭐 카페에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가 속은 것 같다, 사기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잡담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운이 좋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첫 유럽 출장을 가게 돼요. 거기서 학원에서 배웠던 모든 거를 겪어요. 환자도 발생이 되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손님 짐도 안 나오고, 그게 배낭여행 가이드였기 때문에 현지의 로컬 가이드라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여행 상품이어서 혼자 정말 흔히 말하는 개고생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유럽 출장을 가면 하루에 $100를 줬고, 동남아로 가게 되면은 $30를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번 돈을 혼자 다 가지는 게 아니고, 피플앤피플이라고 했던 그 용역 회사 겸 학원, 거기에다가 알선수 수료를 또 줘야 됐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행사로부터 출장비를 받으면 7대3으로 거기랑 정산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생각만큼 이 일거리가 많지도 않았고, 또 돈을 버는 게 이게 봉급처럼 안정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했고, 또 짐을 싸고 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피곤했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가이드라는 직업이.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현지에 가면은 패키지 상품인 경우는 현지에 사는 가이드가 나오시니까 인솔자인 저는 크게 할 일은 없지만, 어쨌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니까 이제 피곤할 때는 몹시 피곤하죠. 그래서 일에서 오는 이제 회의감,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은 돈벌이, 그리고 짐을 싸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이 굉장히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이런 식으로 사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한 1년 조금 넘게 그 일을 하고 그만뒀죠.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늘 하는 말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독일 어학연수를 마치자마자 처음에 단추를 끼울 때, 우연히 카페에서 본 잡지책 그 기사를 보고 투어 컨덕터라는 직업을 택해버렸죠. 경력이 해외 출장 몇 번 갔다 온 게 다니까 딱히 어디 회사에 뭐 취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력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여행사에 취직을 했고, 또 대학 시절에 왜 최진실 씨가 나오는 드라마 질투에서 직업이 여행사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봤던 그 여행사 직원의 모습도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또 단순한 생각에 왠지 여행사에서 일을 하면 공짜로 여행을 갈 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그런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즉 말해서 출장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점점 이제 일하면서 또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거래처 동료들을 만나면 늘 얘기를 했죠. 어디 일자리 없을까? 나 독일어 조금 하는데 오스트리아나 독일 쪽으로 일자리를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냐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었고, 또 제가 보시다시피 좀 TMI니까 뭐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던 이런 거를 혼자 잘 못 가지고 있고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단점인데요. 저한테는 그게 장점으로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또 사람들 만나갖고 뭐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얘기를 했던 게 우연한 또 계기를 만들어줬죠. 사실 독일어 어학연수 시절에 독일에서 만난 스위스 친구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스위스가 총 4개 국어가 국민 언어잖아요.
그래서 불어권하고 이탈리아권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저는 스위스에 1도 관심이 없었고 그냥 스위스 하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만 딱 떠오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한국 분들이 몽블랑 산을 정말 많이 가셨거든요. 참고로 몽블랑은 스위스에 있는 산이 아니고 프랑스 샤모니에 있는 산이에요. 유럽의 최고봉이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여행사 직원이었지만 워낙 몽블랑이 대세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융프라우 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그 인터라켄이라고 스위스에 융프라우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거 되게 유명하다. 6개월 계약직인데 거기 한번 취직해보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저는 일단 여행사를 그만두고 싶은 상태였기 때문에 팩스로 그냥 바로 제 이제 여권이랑 그다음에 이력서를 보냈어요. 지금 같은 뭐 화상 채팅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시대였다면은 면접 같은 것도 봤을 텐데 그때는 또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팩스 세대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팩스로 서류를 넣고 전화 한 통화를 했죠. 전화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얼마 주는 거냐는 거였어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서 사니까 서울에서처럼 공짜로 먹고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뭐 스위스는 물가도 비싸다는데 얼마를 벌어야 내가 집세랑 생활비가 충당이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모아놓은 돈도 그 당시에 저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짜고짜 면접에서 그냥 얼마를 주냐,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물었어요. 당시 제 월급이 계장직책이었는데 6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봉급이 60만 원이었는데 스위스에서는 당시 제 기억에 3,500 스위스 프랑을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23년 전인데 3,500 스위스 프랑. 그때 환율이 1,000원 정도였어요. IMF 터지고 난 다음이었으니까 1프랑이 1,000원 정도 할 때였으니까 하나로 350만 원을 준다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바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며칠 내로 결정해서 말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다음 이야기는 3편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